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심시안입니다. 개별 기업 실적 전망부터 정치권 소식들까지 다양한 이슈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전일장 핵심 이슈부터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4,070선을 회복했던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어제는 원익IPS, 솔브레인, 이수페타시스, 해성DS, 이오테크닉스 등 주요 소부장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원익IPS였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설비 증설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회사죠. SK증권을 비롯한 무려 4곳 이상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최대 9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2027년까지 증설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종목들 잠시 뒤에 함께 선별해보시죠.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내년 상반기 첫 선에 선보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첨단 전략산업기금 출범에 맞춰 1호 메가펀드 프로젝트를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당 펀드는 AI를 비롯해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열겠다는 방침인데요. 퇴직연금, ISA와 같은 기존 투자 채널을 연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어제는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자 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전쟁 확전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은 그야말로 휴전에 가까운 만큼 양국이 강대강 조치를 다시 취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살펴보시죠. 네, 뉴스들 분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모습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60만 닉스 그리고 10만 전자를 탈환했고 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소부장을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소부장 기업들의 목표가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 사이클이 지금 이번이 좀 슈퍼 사이클인 것이 상당히 가격도 디램 가격의 상승도 빠르고 여기 수요 예측도 단기적으로 한 3년까지도 지금 거의 확실한 수요가 지금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반도체 산업이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 증설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종합 반도체 업체도 메모리 가격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이 한 2~3배 정도, 그리고 2027년에도 지금 양사 모두 지금 신규 공장 공사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증설 사이클은 2027년에도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사실 실적이 아직까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종목들이 소부장 종목들도 주가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거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과거 역사적 밸류에이션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도 발생했기 때문에 소부장의 종목들 역시도 과거 한 PER로 한 20배 수준이 고점이었다면 그걸 넘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특징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를 작년에 성공해서 올해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인데 예를 들어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급적으로 볼 때도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 또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 확실하게 좀 나누는 것도 지금 소비자산 종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선호하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할까를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굳이 거기서 이제 내려올 필요는 없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올해 이익 성장률이 컸던 종목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결국 내년에 그럼 실적 성장이 큰 종목을 지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여서 그러한 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해성 DS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유니셈 등의 최근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거의 내년 거의 100% 이상 또는 100%에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부터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종목들도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좀 보신다면 좀 종목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익 성장률 기대주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함께 주가 상승 추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조선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시장을 보면 눌려 있었던 대형주들이 모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중공업 관련주들도 특히 강했습니다. 여기에 조선주 단에서는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 중국이 미국을 견제해서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는데 이 제재를 1년간 유예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고, 이 소식 자체가 좀 모멘텀이 되어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내 조선소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한미 양국 간의 마스카 협력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MRO는 물론 군원건조, 여기 잠성까지 가능하면서 중국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달 14일 하나오션 자회사 5개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에 미국 정부도 한미 조선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맹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중국 상무부가 이런 제재를 1년간 유예라고 한 것은 사실 미국과의 협상 진전에 따른 것이지만 한미 간의 조선 협력 상징성이 재구축될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재 유예 움직임을 이미 지난 11월 2일 공개된 미중 간의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서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었던 점, 그래서 주가에도 이미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어제 기사가 나온 것이 장중에 이제 2시 정도쯤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오션 주가가 저점에서 한 1% 정도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진다, 그렇게까지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 주가 보시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 등 중요한 이벤트 과정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벤트 소멸에 따른 새로운 분위기와 외국인의 매도 지속으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올해 사실 조선업 주가를 보시면 두 가지의 주가가 반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첫째가 수주를 포함한 좋은 실적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재료가 나왔을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는 마스크와 관련한 협력 관련한 새로운 재료가 좀 나와야 될 것인데, 이건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때, 결국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11월에 수급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본격적인 조선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는 아직도 좀 조정 구간에 조선주는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료는 이미 노출된 재료들이고, 또 그런 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뉴스들 추가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심수영 캐스터 다시 연결합니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 추가적으로 짚어봅니다. 우선은 철강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철강의 경우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여기에다 EU 규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죠.
그런데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한 K스틸법이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산 저가 철강의 국산 둔갑 수입을 막고 또 국내 철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부적합 철강제의 유통을 제한하며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저가 수입 철강이 줄고 가격이 안정되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관련주 전망은 잠시 뒤 분석에서 만나보시죠. 바이오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에서 신약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두 회사 모두 차세대 먹거리로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를 점찍은 건데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최근 중국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와 ADC 후보 물질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요. 국내에선 인투셀과의 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역시 ADC 파이프라인 2종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요. 두 회사 모두 2030년까지 신약 매출 비중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중심에서 고수익 신약 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마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금융지주는 증시 랠리에 힘입어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리테일 수익 확대와 자회사 효율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파마 리서치의 경우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0%, 70% 급증했을 전망인데요. 경쟁 심화 속에서도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밖에 NC소프트, 시프트업, W게임즈 등 게임주들이 일제히 실적을 공개하고요. CJ제일제당, 삼성증권, GKL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 나올지 기대해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드디어 K스틸법이 좀 통과가 되는 걸까요?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철강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관세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시장에는 더 좋은 대안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철강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철강주 이번에 뭐 K스틸법 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좀 중장기적으로 뭐 실행된 것도 6개월 뒤우고 그리고 이게 기업들의 어떤 실적 효과가 나려면 최소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K스틸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생산성비 감축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동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도 의문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실 이런 철강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어떤 수요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지금 과잉 설비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철강에 대한 산업 자체가 좀 무너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중국의 구조조정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좀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고 그런 것이 또 기업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큰 그림이 사실 내년쯤에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현재 그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저 PBR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특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철강주도 여기에 그나마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PBR이 0.2배 돼 있는 종목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많은 게 철강주인데요. 따라서 주가의 하방은 좀 확보되었다고 보시면서 수급이 만일 개선될 경우 의외의 주가 상승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금 구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여기서 무슨 철강주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기보다는 뭐 조금 분할해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전체를 좀 버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주는 주가 하방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황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업계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각각 향체 약물 접합제, 그러니까 ADC 신약 개발에 본격 진입을 하면서 신사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ADC가 암 치료에 있어서는 조금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딱 나쁜 암세포만 딱 타겟을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투자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주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이렇게 신약 개발에 힘을 쏟는 이유는 신약을 개발했을 때 특허권이 이제 보장해주는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매출을 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약가도 바이오 시밀러 대비 한 1.5배에서 2배 가량 높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시장의 성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두 회사가 모두 선택한 글로벌 ADC 시장이 2028까지 연평균 22.9% 성장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한 40조 7,400억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러한 신약 개발에 대한 걸음마가 지금 거의 초기 단계 내지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두 회사 모두 아직은 신약 개발보다는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에서의 성과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는 향후 실적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점은 성장하는 실적 대비 주가가 오랫동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점차 높아졌다는 것은 확실한 그런 팩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24일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지금 재상장이 될 것인데, 삼성 에피스홀딩스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조금 예측해 본다면 28조 원 가치를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삼성물산이 이제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좀 획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한 분석을 좀 더 접하신 이후에 투자 전략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두 기업 모두 바이오 시밀러, 본업이 좀 더 중요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김영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